용카의 검찰의 수사 상황, 또 검찰은 과연 특수부를 운용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중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광고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휴먼 영상의학센터, 여러분께 휴먼 영상의학센터의 인터벤션 시술을 소개합니다. 인터벤션 시술이란 최소 절개와 국소 마취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는 시술법입니다. 큰 수술이 부담스러웠던 분은 이제 휴먼 영상의학센터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 시술 당일 퇴원도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휴먼 영상의학센터, 휴먼 영상의학센터를 검색하시거나 문의전화 1588-7161, 1588-7161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인간이 누군지 아시겠죠? 네. 제가 한참 또 브리핑하는데 자기들끼리 채팅방에서 이 사람 얘기하시던데, 여상규. 제가 주변에 여씨 성을 가진 분들 종종 보는데 정말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여상규는 최악인 것 같아요. 이 사람 여씨 맞나 싶어요. 예. 욕상규로 이렇게 또 명명이 됐군요. 이 사람 진짜 아주 골 때리는 인간입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아주 티타늄 합금 철판을 깐 사람이에요. 어제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이 있었습니다. 자, 패스트트랙 수사가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 사보임에 의해서 가결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법사위원을 체입의 법사위원으로 바꿨잖아요. 불법 사보임에 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수사 대상이 아니다. 정치 문제일 뿐이다.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 수사할 건 수사하고 하지 말 건 하지 않는 것이 진정 용기 있는 검찰이라면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해요. 김종민 의원이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이 국정감사 감사위원 자격으로는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건 당사자 아닙니까? 이러면 사실 제척이 돼야 돼요. 수사 대상이면은. 수사 대상인 사람은 감사위원으로 와가지고 자기를 수사하는 기관한테다 수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표창원 의원도 수사 외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이철희 의원도 참담하고 부끄럽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판사였을 때는 어땠을까 상상이 된다, 쌍남자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김종민 의원이 계속 문제 삼고 또 의사 진행에 대해서 항의하니까 웃기고 앉아있네, X신 같은 게, 이러면서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X가 뭔지 다 아실 거예요. 민주당이 사과를 요구하니까 여상규는 정확한 표현이나 말은 기억나지 않는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여상규에 대해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 예, 아이고, 이런 인간들이 지금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씩이나 하고 있어요. 예? 뭐 여상규 얘기는 길게 할 것도 없고, 근데 경남 사천인가 그래요? 지역구가 내년에도 사천에서 밀어줄런지, 이런 꼴통 짓을 하면 할수록 또 공천받을 확률이 높은 당 아닙니까? 그러니 그 당이 수도권에서 먹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보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그건 그 당에서 해결할 문제지 법적으로 문제될 거 없어요. 자,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어떻게 수사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검찰의 부당한 수사, 과도한 수사, 이걸로 인해서 국민의 지탄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만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굉장히 엄중한 잣대로, 뭐 조국 털듯이 이렇게 털 수는 없겠지만은 엄중한 잣대로 수사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소환 명령을 내렸어요. 20명한테. 예.
소환 명령, 이 표현은 좀 적절치 않네요. 소환 통보를 내렸어요. 20명한테. 안 나가면 그다음에 체포를 하든지 그래야 되겠죠. 네, 엑스신이라고 한 거는 그 윤리특위에 제소할 만한 사안입니다. 그렇잖아요. 동료 의원을 엑스신이라고, 품격도 떨어지고. 그렇듯 법사위원장이 이게 할 소리입니까? 회의를 사회 보는 사람이 막 버럭 화를 내고 판사 이야기 사법개혁 얘기는 하지 말라고 막 지난번에도. 아니 국회의원이 무슨 말을 하건 여러분, 그 사회자가 연출자가 해야 될 일들, 그 일을 넘어서서 지가 다 그렇게 너 무슨 말 하지 마, 너 무슨 노래 부르지 마, 이럴 수 있습니까? 사회만 보면 됩니다.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의 대표가 아니에요. 법사위원들이 자기 수하가 아니라고요. 정말 참 이런 수준의 인간들 갖고 지금 국회를 국민의 대표가 모여있는 전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사천 군민 여러분, 사천 시민인가요? 사천시가 됐군요. 예. 사천 시민 여러분 좀 좋은 분들 좀 보내주세요. 국회로. 좋은 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패스트 트랙이 일단 상정이 됐고요. 검찰 개혁은 하여간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회방 놓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본회의에 회부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예. 어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했더군요. 우리는 검찰 개혁 반대하지 않는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도 한국당이 요구해왔던 검찰 개혁안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내용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럼 패스트 트랙을 왜 반대했어? 그 난리를 피우면서 왜 반대했어? 참 웃기네. 실제로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한국당은요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요구해 왔어요. 지금 입장하고 많이 다른 것 같죠? 사실은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이 되면 정권의 칼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게 한국당 입장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지금 자기들 입맛에 맞게 조국 장관을 털고 있단 말이죠. 반대로 민주당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 또 이 입장을 견지해 왔어요. 자, 그런데 한국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해온 요구안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서면 되겠네. 그래요, 검찰 직접 수사권 없앱시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어요. 예? 합의 보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초에는 직접 수사를 유지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검찰이 경찰한테 외주 줘가지고 야 기초 수사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외주를 넘기듯이 그동안 해왔던 것이 관행이라면은, 이제 앞으로 검찰 개혁안이 통과가 되면은 1차 수사는 다 경찰이 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쥐고 지들이 수사하고 지들이 기소하는, 그래서 검찰총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죽여 없앨 수 있는 이 권한을 빼앗자는 것이 지금 패스트 트랙으로 올라간 검찰개혁 법안입니다. 그래서 1차 수사는 경찰이 한단 말이죠. 경찰과 검찰은 견원지간입니다. 물론 때로는 짬짬이 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 수상하다 그랬을 경우 일단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해야 돼요. 무조건 경찰이 가져와서 보고 검찰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기소할지 말지.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게 되면 지금처럼 그냥 11시간 동안 70군데를 압수수색하고 또 하는 일은 거의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경찰의 힘이 커지게 되는 셈이 되는데, 그럼 경찰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이냐? 패스트 트랙에 올라와 있는 형사소송법은
경찰에게 1차적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일 경우 경찰 힘은 세지는데 그 힘에 대한 견제는 현행보다 약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어요. 경찰을 믿을만 하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을 빼앗아서 경찰 주자.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의 검찰이 비대해진 것도 어찌 보면은 일제강점기 때 그 순사들이 경찰들이 뭐 없을 짓을 독점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권한을 줄이는 차원에서 검찰을 만들었단 말이죠. 경찰 견제 방안까지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국회 처리를 낙관하기는 힘듭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다른 법안들의 처리 여부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본회의 올라간다 한들 처리가 될 것인가, 통과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일단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3당의 뜻이 크게 다르지 않다. 원내 3당의 원내 교섭단체인 3당의 뜻이 다르지 않다. 이 점이 주목됩니다. 예. 아이고, 그러니 검찰이 지금 이 국면에서 왜 조국 장관을 털어가지고 털 수 있지. 잘못했으면 뭐 당연히 그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는데 그 차원을 넘어서서 죽이기를 하려 했단 말이죠. 어떻게 뭐 야당 지지도 받게 되면은 검찰 개혁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건지. 하여간 패착수를 뒀어요. 검찰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여기에 여야가 뜻을 모으게 된 양상이니까 말이죠. 자, 이 모든 국면을 만드신 분들은 바로 서초동에 모이신 우리 촛불 시민들입니다. 서초동 촛불이 없었으면은 이게 3당이 모이지도 않아요. 나름대로 걔네들도 긴장하거든. 자기들은 동원했지만 이쪽은 동원이 아니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다 좌좀이라고 몰아세운다 한들. 아니, 이들의 대오를 흐트러뜨리지 않고서는 다음 총선 답이 없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검찰 개혁에 관한 3당의 큰 틀의 합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들입니다. 우리 촛불 시민 여러분들이 말이죠. 서초동 촛불의 힘입니다. 예. 자, 정말 검찰은 개혁돼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 시사 들어보셨어요? 예.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 언제까지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 최근까지 MBC 라디오 시선 집중을 진행했던 분인데 이분하고 제보자 한 사람이 나왔어요. 이 제보자는 누구냐? 금융 사기를 쳤나 보죠. 수감 중이었어요. 근데 서울 남부지검에 금융조사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앙지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 남부지검에 있는데 이 금융조사부가요, 실은 특수수사를 하는 곳입니다. 꼭 특수수사부라고 해서 거기만 특수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조사부, 여기서도 일종의 금융 관련한 특수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수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수감 중인데 지금 죄를 지어가지고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검찰은 꼬드겼어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재수사하겠다. 그리고 가석방해주겠다. 약속을 안 지켰어요. 이 사람은 금융계의 전문성이 아주 각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무관한 사건에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건데 완전한 불법이죠. 검사 아닌 사람이 왜 검사 행세를 해요? 에? 복잡한 금융 기업 범죄. 네. 이거 쉽게 사건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유식 무식에 따라서 죄를 키우거나 덮을 여지도 있다는 것이죠. 기소 독점주의다 보니까 검찰 지휘 라인만 오케이 하면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결론이든 180도 다른 결론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주가 조작에 검사나 수사관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유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이
범죄자들이 일종의 보호막을 형성했다는 것인데 잠깐 그 부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일일이 들여다보면서 야 이건 왜 수사 안 해? 아하. 이 사람 왜 안 불러? 예. 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검찰은 스스로 수사를 하면서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여기만 이제 오케이 하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든지 안 할 수 있고 그리고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아무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 제보자 X님 실제로 본인도 이제 금융계통에 계셨으니까 네. 검사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뇌물을 주거나 뭐 이랬던 경우가 있습니까? 주식시장에서 뇌물 전달 방법은 좀 독특해요. 네. 물론 현금을 주기도 하겠지만 네. 주가 조작에 검사들이나 수사 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가 조작 전에 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그 주식을 올려서 수익을 내주게 하면 누구도 그 전달 과정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있어요. 정보가 곧 돈인 거예요. 검사 경력 7년 박모 변호사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최소 200억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수사권 기소권으로 정보를 확보했다든지 혹은 이렇게 돈벌이의 기본적인 노하우라든지 인프라를 최대한 이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요. 누구를 기소할 수 있는 힘도 있지만은 기소할 일을 기소하지 않는 경우도 일종의 권력 행사를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범죄 4건 중에 3건은 불기소. 한 건은 약식기소. 약식기소 그냥 벌금 내고 마는 거예요. 재판정까지 가지 않습니다. 배후에 검찰 엘리트가 있었다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융조사부나 특수부 사건은 전관들의 놀이터입니다. 수임 액수가 굉장해요. 이것이 바로 검찰이 특수수사를 계속하려는 그런 이유 아니겠는가? 많은 이들이 의심합니다. 예? 이 수임료가 뭐 몇억 단위가 아니에요. 몇십억 단위의 전관 변호사의 놀이터예요. 어? 전관이라면 뭡니까? 전직 검사예요. 어? 다 지금 검찰에 선배, 후배, 동료가 남아있단 말이죠. 그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죄의 무게를 줄여주거나 아예 없애주거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관 변호사가 이 금융조사부나 특수부 사건에 위임을 맡게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수임 액수가 상당하다는 것이죠. 자,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와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코링크 공모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이 제보자는 공모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정경심은 코링크 P의 실소유주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업 범죄나 주가 조작 범죄는 복잡해요. 구조도 복잡하고 용어도 다양하고 정경심하고 오촌 조카하고 공모했느냐. 공모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이렇게 들더군요. 제보자 X가 프랑스 말만 쓸 수 있는 사람하고 중국 말만 쓸 수 있는 사람하고 합작해서 뭔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이런 복잡한 범죄를 저질렀다?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제로에 수렴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셀프 개혁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는데 눈 가리고 아웅. 이미 나온 개혁안에 재탕이 많다. 깔끔하게 떨어지네요. 예. 이러니 검찰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물론 이제 서초동 앞에 모인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수사 엉망으로 했다간 좆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열심히 또 다시 들여다보느라고 시간이 늘어지는 것 같은데 또 밟은 것 같아요 느낌에. 그죠? 제가 수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주 전에 윤석열 검찰이 길을 잘못 든 것 같다. 이럴 때는 즉각 손절하고 되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멈춰서 있는 상태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래의 최강시사 방송 내용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MB대 자원투자그룹, 이 그룹이 코링크 PE를 주도하고 운용했다라는 서울경제TV 보도 어제 나왔습니다. MB 시절 해외 자원개발 붐을 타고 인도네시아 석탄 수입 사업을 하던 자원투자그룹, 이 자원투자그룹이 조국 펀드로 불리는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를 초기 단계, 즉 1호 레드 펀드 단계에서 직접 주도한 것으로 서울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어요. 단독 보도라고 했는데 이미 며칠 전에 저희 김용민 TV가 정민호 포스코 바로 세우기 국민연대 대표와 함께 짚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랬잖아요. 포스링크를 봐야 된다고. 포스링크 여러분 그 보도에서 보셨나요? 포스링크. 그 이름 거론한 데가 아마 정민호 대표가 나온 김용민 TV가 아닌가 싶은데, 포스링크는 지난 2016년 코링크 PE가 흡음재 제조업체 익성의 우회 상장 시도에 매개가 됐던 상장사입니다. 포스링크에는 이명박 정권 시절 한국전력 자회사에 석탄을 공급했던 오픈블루 관계자들이 대거 포진돼 있어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2017년 1월까지 포스링크의 최대 주주였던 전직 미등기 회장 이모 씨, 오픈블루의 실소유주, 전직 등기 이사, 다시 2017년 1월까지 포스링크의 최대 주주였던 미등기 회장이었던 전직 회장 이모 씨는 오픈블루의 실소유주, 그리고 전직 등기 이사인 유모 씨는 오픈블루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다 얘기했던 바입니다. 정치부심, 또 정민호 대표의 지난 인터뷰 실황,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팟캐스트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압니다. 좀 복잡하긴 해도 하여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MB 때 자원 외교, 자원 투자, 이걸 담당했던 사람들, 여기 또 이득 본 사람들이 지금 코링크 PE를 주도하고 운용했다는 거예요. 익성 배후에 MB 쪽 인사가 인발부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예, 자 그렇다면은 이 기업 사냥꾼들, 투기꾼들, 이들 사이에서 이 복잡한 그런 투자 관계도 속에서 정경심 교수가 수완을 발휘해 가지고 코링크 PE의 실소유주가 됐다, 실제 운영자가 됐다. 상상을 하더라도, 소설을 쓰더라도 좀 그럴듯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민호 팀장 나오신 방송 2번, 3번쯤 들으시면 아마 그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MB의 짙은 그림자가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유, 갔다 오는 사이에 책을 사고 있겠지? 갔다 오는 사이에. 아이고, 책들을 사셨나 모르겠네. 책들을 한번 좀 사줘야지. 또 이럴 땐 한번 사줘야 돼. 뭐 얼마나 나간다고. 자, 다음 용칼로 이어가겠습니다.